자, 오늘은 북부지방 왕프라방을 가는 날입니다. 가방 간단하게 준비하고 자,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가량,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차 타고 기차역에 가서 거기서 한 1시간 40분 이동할 겁니다. 티켓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끊으셔도 되고 여행사나 역에 직접 가셔서 끊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새벽 지금 2시, 6시? 6시 30분 이때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기차 예약은 어플 검색 프로그램에서 LCR 검색하셔가지고 그 어플 받아갖고 가고 싶은 목적지 정한 다음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역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기차역이면은 그래도 완전 외곽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길을 보면 발전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땅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보면 라오스는 그래서 아직 고층 뭐 아파트 이런 거는 들었으면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땅이 여기저기 공터가 아직도 많은데 되겠냐고. 그 역인데 가운데 중국 글자가 딱 써 있죠. 중국 자본으로 이 철길을 놓고 역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중국 글씨에 중국 풍에 여기 보면은 중국 그 듀티프리 그거까지 있어요. 여기 라오스 중국 합작회사로 만든 것 같아. 거기도 대부분 중국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라오스를 잡아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저런 거네. 그리고 여기는 기차 시간이 내가 만약에 8시다. 그러면 8시 뭐 한 10분 전에 가면 안 돼요. 아까 보셨겠지만 입구부터 뭐 그 비행기 탈 때 뭐 출국 수속하는 그런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티켓 확인하고 여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방 검사하고 어디 뭐 총 뭐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래. 와, 무슨 기차 하나 타는데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나 싶네요.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열차라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나중에 그 열차를 타고 국경에 가면 짐 들고 내렸다가 다시 열차가 넘어가면 거기 가서 다시 타는 것 같던데 굳이 자기네 나라 이동하는데 짐 검사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싶고 그래도 어쨌든 뭐 이 나라에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공항처럼 면세점도 있고 면세점에 사람이 장사가 되겠나 이거? 하여튼 면세점이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세점이 있더라고. 시간이 어쨌든 비행기 탈 때 우리가 1시간 뭐 2시간 전에 이렇게 가듯이 여기도 뭐 한 여유 있게 가면 1시간 전에 늦어도 3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기 미리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차도 중국에서 그 공급한 거다 보니까 어딜 이렇게 지나가면 라오스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 나와. 중국어, 영어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열차 옆에 앉은 꼬맹인데 얘는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 열차 냄새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자꾸 코를 막던데 나중에는 막 토하더라고. 애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참, 시골에서 열차 한 번도 안 타보다가 한번 타보는 애일 텐데.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여기는 하여튼 좀 빨라요. 그냥 완전 시골에서 이렇게 고속열차가 놓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서 세월이 굉장히 빨리 변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방비행인데 방비행은 BNTN에서 오다가 갑자기 어우 경치가 멋있어졌네 그러니까 딱 방비행이더라고. 야 역시 방비행은 또 한번 놀러 갈 만한 곳이기도 한 것 같아. 드디어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루앙프라방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해서 터널로 지하 터널로 이렇게 또 내려가서 밑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고 그 가면은 나가자마자 그 12인승이든가 12인승인가 뭐 15인승인가 그런데 차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어, 그 개인적으로 이제 추라이를 봐야 돼요. 보통 이제 4에서 5명이 보면 단가표를 올려놨는데 4에서 5명이 30만 깁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뭐 얼마였지? 거기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있는데 뭐 혹시라도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가격 추라이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앙프라방은 와보면 참 이뻐요. 그 각 집마다 해놓은 인테리어도 이쁘고 조명 같은 것도 참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뻐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찾는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와서 투어를 해봐도 제가 원데이 투어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다 뭐 인도 뭐 미국 뭐 이런데 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 위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빨간 글씨로 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그 한 지역에 여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자, 이제 루앙프라방에 도착합니다. 이 루앙프라방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들 합니다. 라오스 그 고대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고 19세기 초에 프랑스 점령지였던 이 루앙프라방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시대 때의 그 건축물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건물 하나하나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냥 그 보존이 돼 있어요. 19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막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숙소를 거기에다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보면 그 옛날 건물에 뭐 그 나무 집이에요, 나무 집. 뭐 바닥도 나무야. 그런데 가보면은 보통 20불에서 30불 정도 가격 하더라고. 그리고 새로 만든 숙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의 한 2배에서 3배. 그래서 한 60불, 70불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곳이 오래는 됐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 하나하나 돼 있는 게
조경 하나하나 돼 있는 게 이 도시하고 잘 어울리게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갈 때 그냥 루앙프라방 대충 차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낮에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특히 저녁에 조명 이쁜 데가 정말 많거든요. 조명 이쁜 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는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몇 개 찍어가지고 올릴 건데 그거 다 보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데 가서 직접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예약해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어는 이제 여행자 거리가 여기가 또 약간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박 투어, 2박 투어, 3박 투어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그냥 1박 투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나 뭐 그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정글 투어 하고 정글에서 막 하루 이틀 자고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런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그런 쪽 사람들이지, 동양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먹고 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음식 가격은 뭐 비엔티안이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고, 보통 뭐 6만 깁, 7만 깁, 10만 깁 뭐 그 정도 선에서 음, 음식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 도착해서 투어를 다음날 갈 거면 좀 일찍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어 예약하실 때는 내 숙소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데 그런 데 위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투어를 갔다 왔는데, 투어를 어제 예약을 하고 거의 투어를 하면 투어 1일 투어가 45불에 예약을 했는데, 어디 가면은 또 50불 부르고 어디 가면 45불 부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내가 45불에 얘기하던데 여기 좀 비싼 거 아니냐고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깎아도 줘요. 그래서 50불 부른 데에서 45불에 저거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고 갔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어 호텔이 이제 8시 30분에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이제 픽업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대부분 예약을 하면 호텔이 어디냐고 이름 써놓고 이제 몇 호에 있으면 픽업을 자기네가 하겠다 몇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오늘은 픽업을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여기 예약한 데를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오토바이가 왔어요. 여행사 오토바이가 와서 여행사 그 앞으로 좀 가자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뭐 자기네들 픽업하는데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픽업을 당해서 갔는데, 차는 꽉 차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좀 너무 먼 곳에서 계약을 해버리면 서로 연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숙소 근처에다가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거 원데이도 코스가 여러 가지라서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 제가 이제 원데이 코스 1, 2로 갔다 온 거를 올리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루앙프라방은 요 1, 2 정도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원데이 투어 하나 그 코스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첫날에는 시티 투어 낮에 좀 하고 걸어서 어차피 투어 하면 되거든요. 하시고 이제 걸어서 투어 하다가 보면은 한 6시 정도, 이거는 이제 1월이나 2월 기준인데 한 6시 정도 되면은 해가 떨어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되면은 바로 그 이제 여행자 거리 옆에 야시장이 생기는데, 야시장 생기는 그 오른쪽으로 푸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면 돼요. 그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이 안 걸릴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과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평균 시간이 한 10분이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높진 않거든. 뭐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첫날은 저녁 때 푸시산 꼭대기에서 석양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아침에 출발해도 비엔티엔에 출발하면 저녁에 이제 그날은 뭐 하루 코스나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푸시산에 올라가서 푸시산에서 루앙프라방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하는 그 경치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주변 다니면서 절에도 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코스를 첫날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서 그 야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물건을 사시고, 그 주변에 이쁜 데가 좀 있어요. 그쪽에 가시면 거기서 이쁜 데 가서 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고, 그 야시장 옆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코너가 또 있는데, 굉장히 넓은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절을 또 좀 들어가 봤는데 사실 절에는 볼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비엔티엔에서도 좀 많이 절을 갔고 여기에서도 절을 몇 군데 갔는데 그게 뭐 돈을 그렇게 막 내면서까지 막 들어가서 막 보고 할 때가,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받질 않는데 여기는 돈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돈을 좀 받는데 금박을 입혀놔서 돈을 받는 건지 다른 데는 금박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금박을 이렇게 멋있게 입혀놨더라고요. 가면 진짜 불상이 바짝바짝바짝해요. 그래서 그 금박을 이렇게 입혀놔가지고 돈을 받는 건지 여기 돈을 좀 받더라고. 하여튼 절에 이제 사원에 갔을 때 특별하게 여기는 뭐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그렇지도 않고, 사진도 내가 원하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냥 한 번 정도 둘러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한번 체험한다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여기 이 절의 이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절에 가보면은 여기가 절 이름이 아람인가 뭐 아람 왓인가 뭐 그렇게 절인데 기와를 옆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절처럼 자기가 거기에 뭐 도네이션을 하면 돈을 얼마를 내면 거기다가 내 이제 원래 내가 비는 그 목적 같은 거 이런 거 적을 수 있잖아요. 이름하고 내 주소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와를 놔줬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다 적고 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서 해보시고 문화 체험 겸 한번 한 바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상을 보시면 손을 이제 들고 계신 불상이 있고 손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쫙 내리고 계신 불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을 들고 계신 그 불상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안을 주는 수인이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라오스에는 이 두 손을 올린 형태가 많고, 손을 내린 거는 비를 부르는 수인인데, 동북아시아의 불상에서 이게 볼 수 없는 수인이래요,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거 없잖아요, 그죠? 두 손을 모두 땅을 향해 내리고 있다 보니까 벼농사를 위해 가뭄 해소가 중요한 라오스에서 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게 그 수인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좌불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을 표현하는 수인이래요. 석가모니가 악마의 유혹을 뿌리친 증인으로서 오른손을 땅에 대고 자신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준대. 요거는 이제 항마 촉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상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디 가서 보시더라도 저 불상이 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제가 한 번씩 계속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끝에 가면은 이쪽 오른쪽 끝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지붕 위에 올리는 그곳에 기와가 있습니다. 기와에 이제 자기 소원이나 이런 거 바램 같은 거 적어 놓으시고 도네이션을 좀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네이션 박스고 그 옆에 이제 펜도 있고 그 기와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 가족들 거 다 해가지고 해놓고 왔어요. 외국인들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갔더라고요. 여기 출입할 때 쓰는 돈보다 이런데 도네이션 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절에 가면은. 뭐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오기도 좀 그렇고, 뭐 탁발한다는 셈 치고 들어갈 때마다 좀씩 넣고는 있습니다. 절 주변은 분위기는 어디 가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루앙프라방은 절을 제가 이제 많이 돌아봤는데 절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쁜 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만난 절인데 여기는 그렇게 막 되게 이쁘진 않고, 그냥 여기서 제일 볼만한 거는 금박으로 이제 싹 붙여놔서 반짝반짝한 금불상을 볼 수 있다는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도 보면 이 출입문이 거의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복원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지를 모르겠고, 이거를 벽돌을 싸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신기하고, 벽돌 싸가지고 거의 다 부서진 그런 상황이던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저러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질 것 같은데, 난 지나가면서 살짝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살짝 받고 지나갔습니다. 원숭이 왕인 것 같은데 얘네가 여기를 지키고 있더라고. 이 절이 여기만의 고유한 그 이제 문양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양이 있고 이 나라는 이 나라만의 문양이 있는데, 이런 절들이 보기 좋은 절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그냥 시간 내서
첫날은 도심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절 구경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절을 낮에 가는 것과 밤에 가는 게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야간에도 한번 살짝 둘러보고, 새벽에 탁발을 하면 탁발을 하고 절을 이렇게 또 둘러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변에 이제 벽화가 이렇게 쭉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벽화는 이 부처님의 발자취죠, 발자취. 예? 이 태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그 부처님 되시는 과정에서 뭐 어떤 악당이든 뭐 이런 악의 무리들이 이제 부처님을 꼬시고 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벽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음, 이 나라의 어딘가에 아마 동화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언젠가는 한번 보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긴 해요, 제 생각에. 이 벽화 가보면 난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게 뭘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나 하는 그런 거. 어딘가에 자료가 있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그건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찾게 되면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루앙프라방에 있는 이런 탑이나 이런 이제 사원 같은 것들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걸 뭘 뿌려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루앙프라방에 가면은 이렇게 한참 여기저기 걷다 보면은 음, 장사가 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 손님들이 막 굉장히 많아. 시간이 그때가 1시 반? 뭐 그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보면은 손님이 많아. 근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여기도 가격이 비싸진 않더라고. 가격이 저렴한 데는 맛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우리나라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다 보면 재료가 신선해. 신선한 걸로 계속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선한 걸로 계속 만드니까 당연히 음식이 더 맛있지. 이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도 계속 이렇게 바쁘더라고. 근데 다른 데서 뭘 먹고 와가지고 이걸 먹어보질 못했는데, 음,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서 식당도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 정면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런 데가 빠지는 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정면만 보다가 가다 보면은 아까 그 턱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는데, 그 깊이가 내가 다리를 갖다 양쪽 다리를 넣어도 그 다리가 하여튼 한쪽 다리를 완전히 집어넣어도 다리가 바닥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거기서 다치면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그 루앙프라방 갈 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루앙프라방에 꼭 그런 데가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좀 있더라고. 이 잘못하면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도 거기 빠질 뻔했는데 위험합니다, 거기.
항상 바닥을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는 도로 정비도 잘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하니까 항상 조심을 해서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행 와서 다치면은 그거보다 힘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여행 오다 다치면 바로 입국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방을 예약을 어떻게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근처에 있는데 그냥 한 군데 들어왔는데 여기가 20 불짜리 방이에요. 음 20불 정도 되는 방인데 사람 한 명이 딱 들어가서 그냥 딱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요런 방이었는데 어디 가도 이 가격 대비이기 때문에 20 불이면 그냥 '이 정도 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루앙프라방의 첫날 밤입니다.